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질문하고 이제 경청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되냐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없는 정보를 질문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확인을 해야 돼요. 질문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 어떤 자료들을 요청을 드리는지도 다 보여드릴 텐데, 그런 자료들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런 자료들을 아껴가지고 굉장히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여행사, 전세버스 운영하는 이제 여행사인데, 여기 처음에 저희가 그 외부 FP님한테 그 자료 받았을 때 급여대장 받았는데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거예요. 이거 뭐 잘못됐다라고 해서 바로 OP를 잡아서 그 이제 방문 드려가지고 질문을 드렸더니 대장을 따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임금만 주는 급여대장이 있고 무슨 승무수당처럼 해가지고 따로 뭐 100몇십, 200몇십 해가지고 다들 뭐 400만 원대 전후로는 기본적으로는 급여를 받아가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쪼개져 있는 곳들을 이제 일부를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하는 것들을 설계를 해드렸었고, 두 번째 대구 치과, 이거 어딘지는 뭐 당연히 상호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뭐 편하게 말씀드려도 되는데, 여기는 제가 계약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이 원장님이 명절 상여를 직원당 1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왜냐면 급여에 100만 원씩 써있어 제가 엄청 깜짝 놀랐거든요. 50만 원을 페이백 받는데. 그러니까 원장님한테는 사실 어떠한 컨설팅적인 요소를 가지고 가도 50만 원 곱하기 직원 쓰는 현금이 그냥 딱딱 쌓이니까 원장님 이거 만족도가 되게 좋다는 거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도 옆에 병원 가봐야 20만 원, 30만 원 받는데 우리는 50만 원씩 줘.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신고돼도 괜찮다 이거예요. 대구까지 가서도 이거는 계약을 못한 사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압구정 치과라고 했지만 거의 많은 치과에서 이렇게 합니다. 페이 원장님들 급여가 예를 들어서 거의 1,500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1,200만 신고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구간별로 이제 누진세인데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1,200 정도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 신고를 하고 300만 원 현금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 현금 지급하는 거는 사실 여쭤보지 않았으면 제가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상금복 도입했어요. 도입했는데 300만 원을 어떻게 했어요? 양성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1,200만 원 원래 급여 찍히던 거니까 그대로 하고, 이 300만 원은 저희가 월세 지원 하는 거 만들어가지고, 이 300만 원 다 하진 못했지만 일부를 페이 원장님만 월세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세팅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혜택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꼭 여쭤보면 알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의정부 정형외과 이쪽에서는 원장님 사비로 5년차 이상의 이제 여행 경비를 지금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하셨었는데, 이거를 사비로 하면 그냥 세금 다 뗀 돈을 가지고 이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실제로 제가 오늘 강의한 줄 어떻게 알고, 원장님이 어제 카톡으로 이거 이렇게 했다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따 사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얘도 실제로 사금복 도입했고, 이거 실제로 5년차 이제 여행경비 다 지원해 주신다 이렇게 하셨고, 안양병원 이거는 요즘에 조금 이렇게 외곽으로 서울에서 벗어난 경기권들 가면은 의원이든 뭐 병원이든 특별히 가리지 않고 기숙사 뭐 이렇게 얻어주는 곳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원 숙소만 이제 보증금만 모았더니 3억 원이었어요. 3억 원.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께서 그 숙소 보증금만 떼가지고 다시 사금보고 넘겨가지고 다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3억 원에는 비용 처리가 안 되던 거였는데 이번에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금액으로 바뀐 거죠. 이제 질문들을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화법처럼 좀 읽어드리면, 이제 직원 수가 몇 명이냐, 직원 수는 왜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대 보험에 찍히는 이렇게 실제 직원들, 우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원들을 알아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급여대장상의 가족분, 병의원에서는 가족들이 꼭 있어요. 그쵸? 사모님들이 간조 따가지고 같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족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장모님 있는 경우도 있고, 어머니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집안에 이제 아기 봐주신 이모님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좀 애매한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실제 출근 여부나 이런 것들을 좀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있는지도 좀 여쭤보시면 되고,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 있냐, 직원. 그래서 이게 병원이 좀 어느 정도 규모를 더 키울 생각이신지, 줄일 생각이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사업자 외에 다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하면, 사업장 규모 파악하고 이제 공동근로복지금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 이제 사업장을 뭐 2개 이상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공동으로 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여쭤보면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급여대장상이 기재되지 않고 지급하고 있는 수당 또는 복지 비용이 있느냐, 뭐 기숙사, 뭐 상품권 구입하시냐라는 부분인데, 상품권도 맞죠? 아까 그 상품권도 직원한테 지급을 할 때에는 당연히 과세를 해야 되는데 다 비과세하고 주잖아요. 상품권에 명절에 30만 원 주는데 이거 과세니까 뭐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료 떼고 줍니다라고 하면 상품권도 별론데 뭐 여기다 세금까지 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못 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품권 이제 구입하시고 이제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직원들한테 얼마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여쭤보시면 좋고, 직원들과의 관계 어떠냐, 제가 왜냐면 직원 간다면 좀 재밌게 갈지, 진중하게 갈지, 이런 부분들, 또 사근포기 도입이 가능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여쭤보면 좋습니다.